네, 안녕하세요. 저는 Learning Reachable Manifold and Inverse Mapping for a Redundant Global Manipulator라는 주제로 이번 겨울방학 소셜팀에서 인턴을 진행한 박성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작년에 네이버 랩스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논문의 결과를 재현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두고 인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간단하게 인버스 키네마틱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드리고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 문제들은 이제 엔드 팩터 포즈 x가 주어졌을 때 이 x를 만족시키는 이제 로봇의 조인트 값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여자유도가 따로 없어도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로봇과 같이 이 자유도 로봇인데 엔드 이펙터 포즈가 평면상의 x, y로 주어질 경우 이제 여자유도는 따로 있지 않지만 엘보 업 솔루션도 존재하고 엘보 다운 솔루션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엔드 이펙터 포즈가 SE3 매트릭스가 된다면 더 많은 솔루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만 얻기 위해 이 자코비안 베이스드 이터레이션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의 엔드 이펙터 포즈를 계산하고 이것과 골 목표로 하는 이제 엔드 이펙터 포즈 사이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코비안의 수도 인버스를 곱해서 그것이 그 현재 조인트 컨피그레이션이 대충 얼마큼 변화해야 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 조인트 값들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인트 값들이 달라지면 결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접근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에서 작년 여름에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제 여자유도가 있는 로봇에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러닝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지빌리티를 이제 출력해 주는 것을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는 오토엔코더와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피지빌리티 측정을 위한 덴시티 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논문에 따르면 이제 러닝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스 펑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Q고 이제 엔드 이펙트 포즈가 X인데요. Q가 폴드 넷과 인버스 넷을 통과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LQ로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엔드 이펙트 포즈가 인버스를 한번 거치고 다시 포워드를 거쳤을 때 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LC로 정의를 하고 이 두 개는 모두 이 민 스퀘어드 에러를 로스 텀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자유도가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조인트와 엔드 이펙터 포즈의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로스 펑션을 정의해주고 또 이제 X와 Z가 서로 이제 확률적으로 독립이어야지 이 Z에 X에서 이미 담고 있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도록 또 로스 펑션을 정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LZ로 정의하게 됩니다. 위에 오토 엔코더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forward net은 쉽게 말해서 forward kinematics를 이제 예측하는 네트워크고 그리고 inverse net은 inverse kinematics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나 아니면 최근 많이 떠오르고 있는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게 사용될 수 있는데 네이버 랩스에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일단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를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덴시티 넷인데요. 이것은 이제 엔드 이펙터 포즈 X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의 피지빌리티를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PX와 PX, Z가 나오는데 이 피지빌리티란 이 X 또는 X, Z가 주어졌을 때 셀프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고 조인트 리밋도 벗어나지 않는 이 피지블한 IK 솔루션이 있을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럭 뉴럴 오토 리버시브 플로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구현을 해서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이 제시한 그림 결과를 보면 이 엔드 이펙트 포즈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 Z를 2차원으로 두면 이 엔드 이펙트 포즈는 고정하고 Z에 따른 이 덴시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일수록 확률이 높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인 영역들에서 RK 솔루션을 직접 다 뽑아보면 피지블한 RK 솔루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블럭 뉴럴 오토 리그레스 플로우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확률 분포 PX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샘플링은 진행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 PY로 매핑을 시켜서 그 PX를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 조건부 확률적인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PX는 X의 각 차원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전 인풋들에 대한 그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 있어서 그것을 오토 리그레스 프로퍼티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위에 보면 이제 y1은 x1만의 함수가 되고 y2는 x1과 x2만의 함수가 되고 y3는 x1, x2, x3에 대한 함수가 되고 이러한 식으로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직접 그 간단하게 돌려본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이 실제 우리가 모르는 이 px이고 이거를 그 BNAF 구조를 통해서 추정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덴시티 펑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는 px와 px, z 이걸 두 개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x가 현재 x1, x2 이렇게 2차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x1이 주어졌을 때 x2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이제 코드를 제가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 그래프를 그린 것을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x1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x2의 확률 그래프도 당연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셋 형태와 이 조건부 확률 그림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슷하게 이 체크 보드 모양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 경우는 조건부 확률이 조금 튀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네이버 랩스 논문의 실험 결과를 제가 서버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돌려보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회색 모양 그래프에서 로스가 0.024 정도로 맨 마지막에 가장 작게 나오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 조인트 값 Q를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이기 때문에 정교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이 되게 되고 그래서 실제 이 민 스퀘어드 에러는 대충 4파이 제곱을 곱해서 총 40배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 0.024에 40배를 곱하면 거의 1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로스가 유의미하게 줄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덴시티 그 아까 네이버 랩스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스컨티뉴어스한 위상이 보여져야 하는데 이 실제로 이 학습이 아직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데이터셋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포스테리어 콜랩스라고 해서 이 Z가 그 아예 그냥 전기 분포와 똑같아져 버리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네이버 랩스에서 뭔가 그 기업 논문이다 보니까 코드를 공개하고 있지도 않고 자세하게 어떠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제가 추측하면서 이제 그 구조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네이버 랩스에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그 주변부를 이제 그 서치하면서 여러 개의 러닝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뭐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랩스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이 로테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커터니언을 사용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12개를 그냥 통째로 6개를 넣어줘서 그 차이에 따른 실험 차이도 결과 차이도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1학기 때 이어서 계속 이제 결과 재현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재현이 되었을 때 그 이것이 컨스트레인드 모션 플래닝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1학기 때 그 박수환 조교님이랑 같이 그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드 모션 플래닝의 기존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Z를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여기에서 보면 갑자기 위상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플래닝 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긴 하지만, 이게 위상이 만약에 그 디스크릿 서로 이제 연속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이러한 갑자기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위상을 미리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아까 이제 만약 네이버 랩스처럼 구현을 다 한다면, 결과 재현이 되면 이러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게 이 노란색 영역들이 크게 몇 가지 이 디스컨티뉴어스한 영역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리된 위상들이 이 덴시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불연속적인 위상을 고려해서 그 컨스트레인드 모션 플래닝을 1학기 때 이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